저희가 작년 12월 포럼에서 올해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당시로선 예측하기 어려웠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어지러운 상태였는데 거기에 러시아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더욱 꼬이게 된 거죠. 이처럼 인플레가 더 심해지고 생각보다 길어지게 되면서 미 연준도 결국 6월부터는 강경 대응하기로 방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말 그대로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방식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면서까지 수요를 눌러서 달성하겠다는 거니까요. 자칫 상처뿐인 영광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FOMC 회의 이후에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빠르게 커지면서 주가가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의 상황은 러시아 사태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에너지와 인플레가 잡히는 걸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적 이슈는 저희 같은 금융시장 애널리스트로서는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국내, 해외, 지정학 전문가 총 18분께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질문을 드린 게 크게 3가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사태 자체가 얼마나 길어질 거냐, 타협의 여지가 있는 거냐. 두 번째는 이번 사태 여파로 인해서 기존의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냐. 그리고 끝으로 이번 사태가 역시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러시아 사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러시아 사태와 관련돼서는 대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의견들이 좀 대체적입니다. 베이직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미국이 지금 초당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큰 타격을 볼 수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탈러시아 흐름을 가겠다는 의견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푸틴조차도 최근 이제 국내 언론에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러시아가 힘들지 않냐 하는데 이 사태가 이미 어느 정도 예측했을 거다. 충분히 푸틴은 계산하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황이 불리하지 않은 이상 유리한 협상이 아니면 절대 나서지 않을 거다. 푸틴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 유럽, 러시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놀랍게도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어느 편에 서냐에 따라 좀 더 길어지냐 아니냐 영향도 받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서방의 이런 제재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서 경제적인 거에 일부 지원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할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대체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완전히 러시아 편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쟁 그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전쟁으로부터 파생되는 경제 제재라든가 그쵸. 이런 문제가 저희로 볼 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러시아 사태와 관련돼서는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인 부분을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하고는 별개로 유럽은 이 사태에 대해서 의존도를 낮추는 거,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데 중점을 둘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전쟁이 설령 좀 일찍 끝난다고 하더라도 일부 제재 완화 정도는 있지만 지금의 러시아가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의 사태가 꽤 장기화되는 것들이 대부분의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별개 뭐 경제 제재나 이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만들어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가는 걸 베이직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이었던 게 이제 미중 갈등에 미친 영향인데 그건 어떻게들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러시아보다는 조금 더 완화적으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미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 오히려 적어진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 문제들이라든가 각종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최근에 지금 엇갈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전부 다 국내적 이슈들, 뭐 예를 들어서 중간 선거라든가 인플레이션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당대회 같은 거 있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기적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체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완화된다 이런 건 아니고 계속 엑실리데이터가 강화되긴 하지만 오히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더 갈등을 두드러내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좀 일반적이었습니다. 끝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유럽이 러시아로부터의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느냐는 건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강경하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에너지 공급망이 좀 장기적으로 개편되는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보면 지정학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정학, 즉 안보를 중시하는 쪽하고 반대로 경제, 실리를 중요시하는 측면, 강경 온건이 약간 나뉘는 듯한 것은 보였죠, 그때 서베이 해본 결과. 근데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체로 강경 쪽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실리, 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중국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가 좀 병행될 거고. 협력과 견제가 병행된다. 그리고 이 부분이 그 러시아는 이제 원자재 생태계와 연관되는데 이제 중국은 제조업 생태계와 연관되는데 이게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선별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대체적이었습니다. 원자재와 제조업, 국가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서방 자본주의에 얼마나 더 깊숙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느냐. 이런 차이도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심플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선 완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러시아는 X, 중국은 약간 세모 같은 느낌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타임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네요. 근데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좀 불확실하다. 좀 뭐 확실히 얘기할 거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또 러시아는 오래 간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될 가능성?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네. 사실 주변 여건들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얕은 정도의 침체로 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얕은 침체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는 과거 IT 버블이나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것처럼 엄청난 버블이 생겼다가 뭐 붐 버스트 양상으로 그렇게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이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좋고 또 미국의 가계나 기업들의 재무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네. 사실 이런 여건들을 본다면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 인플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조금 누그러진다라고 한다면은 실질 기준으로의 경제는 조금 4분기 정도부터 나아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많이 다룬 것처럼 이 지정학적 뭐 에너지, 인플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다. 네. 그런 점들은 좀 가만히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주셔가지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지정학 관련해서 나쁜 뉴스는 굉장히 많은데 혹시 좋은 뉴스 좀 하반기에 기대할 게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좀 누가 좀 만나서 악수하거나 뭐 이런 이벤트들. 그러니까 뭐 제 의견보다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 중에서 일부 소수 의견들 중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7월에 중동 방문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이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뭐 여기서 약간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문제가 이란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이 확실하게 하거나 오히려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지적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11월에 그 미국에서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이 지는 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전문가들 분들께서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이 완전히 이겨버리면은 오히려 에너지 문제에서는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확실히 이겨버리면 셰일이나 에너지 쪽을 좀 미국 내에서 증설하는 거 이런 것들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었습니다.